인터미션, 연극,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의 공연에서 막간에 주어지는 쉬는 시간을 뜻하는 용어이다. 보통 공연들이 두세 시간 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터미션은 필수이다. Gaston, you've got to pull yourself together. Gosh, it disturbs me to see you, Gaston, looking so down in the dump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서양에서는 40살 생일을 가장 화려하게 치른다. 인생을 80으로 두고 봤을 때 40살은 인생 전체의 커다란 인터미션이다. 이 얼마나 뜻깊고 영광스러운 순간인가. 생일 축하해.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동갑인 우리 부부도 40살 생일은 멋진 가든 파티를 하자고 했다. 아니면 커다란 요트를 빌려 선상 파티를 할까? 아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모두 초대해 우리 인생의 인터미션을 축복받으며 이때까지 잘 살아왔노라. 안개같이 자욱한 미래지만 향후 40년도 잘 헤쳐나가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건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이민을 목표로 달려왔다면 인생을 영주권을 받기 전 1막과 받은 후 2막으로 구분 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 더 큰 놈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이름하여 영주권 받은 후 나의 삶이라고 제목을 지어보겠다. 내가 영주권을 받았을 당시에 오클랜드 방 3개 단독주택이 약 40에서 50만 불 정도 했다. 하나로 3억 5천 정도? 주유가 3살 때 렌트로 살았던 바다가 보이는 캐스트 베이의 1000스퀘어미터 약 300평 대지를 자랑하는 2층 단독은 당시 우리가 여기민을 하면서 렌트집을 뺐을 때 집주인이 마켓에 내놓는다고 했는데 밀리언 약 8억에 팔렸다. 그 당시에 어마한 돈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오클랜드는 밀리언으로 소위 제일 학군이 좋다라는 리무에라의 우체통만 살 수 있을 거라는 우스갯소리를 기사에서 본 적이 있다. 여느 드라마의 커플처럼 그 집은 우리 부부의 드림집. 언젠가 돈을 벌어서 이런 집을 사자며 창틀에 이니셜을 새겨놓고 싶은 그 드림집은 10년이 지난 지금 3밀리언 24억이 되었다. 알콩달콩 나눴던 30대 우리 부부의 대화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영주권을 받으면 영끌에서 집을 사야 되었었는데 그때 너희가 집을 샀더라면 이런 소리를 주위에서 참 많이 들었다. 그런데 난 오히려 그때 우리가 집을 사지 않았던 것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나름 토닥토닥 위로랍시고 포장된 말들로 나를 위안한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나는 뉴질랜드에서 꽤나 큰 사설학교의 마케팅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나름 안정된 직장과 내 실력에 비해 과한 연봉을 받으면서 주가를 한참 올리고 있었다. 남편은 한국에서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고 인서울을 한 전통 학구파의 인생을 그쳤기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한다. 그런 인생은 우리 세대에서 끝냈어야 된다고. 치열한 입시 사회에서 본인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남편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우리 딸 지우다. 내가 지우처럼 뉴질랜드에서 유년기를 보냈으면 어땠을까? 운동, 음악, 퍼포먼스, 다재다능했던 남편을 모든 것을 억지로 짓누르고 공부만 했었어야 되는 삶을 한탄했다. 반대로 공부에 진심이 한 번도 없었던 나는 그런 남편은 속도 모르고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받은 이후에 새로운 전공으로 학업을 권유했으나 남편은 공부가 치가 떨린다고 했다. 그럼 하고 싶은 것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당시 젊은 혈기로 레게 머리까지 하며 워낙 술에 진심이었던 그는 오클랜드 시내 중심에 소주방을 차렸다. 디즐랜드 소주방, 이름 때문이었을까? 3년간의 시간을 나는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어느 구독자님의 댓글처럼 죄송해요. 맛있게 말아드셨다. 돈을 잃은 것도 시간을 잃은 것도 다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30대 초반에 비싸고 값진 경험을 한 것에 감사해야 한다. 30대는 탄력성이 있는 나이다. 오뚜기처럼 불뚝불뚝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50대에 더 큰 자산으로 시작했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가장 내가 용서하기 힘든 순간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오만함이다. 우린 그렇게 영주권을 받은 이후 인생의 막을 세상에 겁없이 덤벼들었던 탓에 채찍질을 받듯이 쓰디쓰게 보냈다. 영주권 받은 이후의 삶은 또 다른 고비이자 과제이다. 이제 뭘 해먹고 살지?
어떻게 영주권을 받을지의 고민은 이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전에 유학 후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영주권이 목표가 아닌 그 이후의 삶을 목표로 두고 방향을 정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다. 시간도 돈도 더 많이 든다. 그렇지만 다시 도돌이표를 찍고 인생 2막을 3막을 펼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또 뒤늦게 생각해보면 그 또한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저게 낫다라고 내 경험에 빗대서 선수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그렇게 영주권을 받은 이후 30대 인생 2부를 쓰디차게 막을 내리고 역역 이민 이후에 새로운 3부를 뉴질랜드에서 남편의 새로운 학업과 함께 막을 올렸다. 나름의 기승전결을 갖춘 인생을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다. 코로나를 겪으며 별책 부록과 같은 긴 인터미션을 나는 가졌지만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될 4부를 기대해본다. 우리의 디즐랜드 소주방은 구글 평점 4.4에 빛나는 소문난 한식 맛집 띵상으로 탈변하여 승승장구하고 있다.